네, 안녕하세요. 11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했던 연습 문제를 한번 이어서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저희 패키지 모듈 하나를 공부할 겁니다. 그게 넘파이라는 모듈이고, 연습 문제를 끝나고 같이 실습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숙제가 나갈 텐데 넘파이에 대해서만 잘 정리하셔도 좀 이게 단순한 어떤 패키지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전 배울 때는. 근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최근에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기계공학 계열 학과에서 많이 하는 수치 해석에서는 필수적인 모듈이고 정말 유용하게 저희 수치를 다루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11주차 강의 연습 문제는 지난주에 했던 어떤 그런 문법 사항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이고, 이 수업 이후에 배우게 될 넘파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또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그 넘파이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때 넘파이 관련돼서는 많이 낼 테니까 좀 많은 연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1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인터넷에 다니는 문제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 15까지 가지 말고 10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10까지만 가고 10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자열 바꾸기고,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있다. A, B, C 이렇게 문자열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문자열 A 여기 보이시죠? A 콜론 B 콜론 C 콜론 D 콜론 이런 문자열이 있고, 문자열의 스플리트와 조인 함수를 사용하여 위 문자열을 다음과 같이 출력되게 고쳐보라는 이제 코드입니다. 한번 문자열 저희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저희 문자열을 담는 변수를 A라고 놓고 A, B, C, D 이렇게 담으면은 위와 같은 문자열을 저희가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자열의 이 콜론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라는 문제죠. 저희 프린트 그 문자열의 함수의 멤버 함수에 사용되었던 A의 뭐죠?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스플릿 함수에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 A라는 거에 문자열에 좀 더 크게 할까요? 네. A라는 문자열에 담긴 여기를 기점으로 이 문자열을 쭉 어떻게 되죠?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결과 출력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출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저희 요 한번 문자를 변수를 담아야죠. 다른 거에다 B라고 담을게요. B라고 담고, 그리고 C라는 걸로 다시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샵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조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B의 값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이 한번 C를 다시 출력해보면 C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 멤버 함수 몇 개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다음은 딕셔너리 A에서 C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C라는 A에서요. C라는 C라는 키의 밸류를 출력하는데 C라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A라는 키, B라는 키, 그 A라는 키에 대한 밸류는 90, B에 대한 키는 80. 근데 C에 대한 키는 없다 보니까 여기요. A 딕셔너리는 C에 대한 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했고요. C에 해당하는 킵이 없을 경우 오류 대신에 70이라는 밸류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하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저희는 안 배웠을 텐데 한번 볼게요. 뭐냐면 A라는 거를 저희는 A라는 거 90, B라는 거 80
키를 저희는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죠?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만들고 A 한번 출력하고요. A 출력하면 A, B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C라는 것을 출력할 때 C라는 것을 갖다가 인덱싱을 했어요. 그죠? C에 대한 키를 인덱싱했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위와 같은 오류 코드가 나오죠. 한번 저희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C를요. C라는 키를 갖고 오라라고 하면은 다 같이 오류가 뜨죠. A라는 거 키 갖고 오라면 당연히 90이 나오겠죠. 뭐죠? 또 왜 이러죠? A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이런 당황했어요. 정말 이게 키 C 에러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맞는데 안 되니까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에러 났죠. 이게 아니라 C에 대한 어떤 자료형이 아니라 A에 대한 자료형이죠. 어쨌든 A에 대한 자료형을 키를 가져와서 A라는 키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면 90이 나오죠. 근데 C라는 거는 당연히 키 값이 없으니까 에러가 떠요. 그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aget입니다. aget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C라는 거요. C라는 거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숫자 70을 넣어서 출력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서 한번 aget 프린트 해볼까요? aget 프린트 해보면 다음과 같이 70이 나와요. 물론 aget을 하는데요. 함수를 만드는데 이전에 있어요. 만약에 a라는 거에 대한 키가 분명히 90이란 게 있죠. 근데 저희 70으로 바꾸려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뀝니다. 요거는 90이 출력이 돼요. a.get get이라는 멤버 함수는 만약에 어떤 키가 존재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서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와요.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get이라는 멤버 함수는 예를 들어서 d라는 키를 한번 보고서 d라는 키가 없지요. 여기요. 없을 경우에 이 d의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굉장히 안전한 함수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인덱싱 이렇게 인덱싱해서 갖고 오는 것보다 안전하죠. 왜냐면 이렇게 갖고 왔다가 프로그래머가 중간에 도달하는데 키가 없어 그랬을 때는 프로그램이 중단되겠죠. 당연히 에러가 떠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트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더하기와 익스텐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건데 뭐죠? 다음과 같은 리스트 A가 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1, 2, 3 이렇게 들어갔고요. 리스트 A에 4, 5를 플러스 기호로 사용하여 더한 결과는 당연히 리스트 A에다가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A에다가 A라는 거는 뭐죠? 1, 2, 3이죠. 1, 2, 3이 있는 거를 4, 5를 더해요. 그럼 1, 2, 3, 4, 5가 됐고 그 1, 2, 3, 4, 5 된 게 다시 A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했을 때 한 것과 방법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4, 5를 추가하는 방법인데 리스트의 멤버 함수 여기 A의 멤버 함수를 가지고서 익스텐션이라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서 4, 5를 출력해도 돼요. 그랬을 때 결과는 동일합니다. 경위를 동일한데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플러스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갖다가 1, 2, 3, 4, 5로 만든 것과 익스텐드를 사용해가지고 익스텐드라는 멤버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저희 1, 2, 3, 4, 5를 만든 것과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두 개 차이 뭘 것 같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여기 한번 저희 갖고 갈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칠게요 그냥. A라는 거를 A 플러스
A라는 거는 저희 어떻게 됐죠? 1, 2, 3 이렇게 됐고, A에 A 플러스 4, 5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여기에 id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이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A가 있고 1, 2, 3이라는 게 있고요. A를 extend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는 4, 5를 뒤에다 넣을 겁니다. 결과는 요렇게 한 것과 요렇게 한 것은 결과는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한번 요거를 여기는 지워보고 주석 처리해보고 요렇게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고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A의 메모리의 값을 한번 알아보는 것은 id라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저희가 이전에. 그래서 A 변수의 메모리, 직접적인 메모리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값을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되죠? 뭐 요런 값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만큼의 할당량을 갖게 돼 있죠. 그 할당한 것에 시작되는 주소의 값이 20 뭐 이렇게 23 뭐 87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여기를 하면서 한번 다시 또 id를 한번 또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서의 A라는 id는 어떤 거냐면 요거를 결국 체크하고 여기에 메모리의 id를 체크하고 싶은 거죠.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에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가 이렇게 이 정도의 메모리의 공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4, 5를 갖다 리스트를 더 확장하면 요렇게 확장됐던 게 요렇게 더 추가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할까요? 이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지금 제가 펜이 사용이 좀 안 되니까 그냥 마우스로 그릴게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마우스 펜이 안 사용해지네. 그러면 잠시만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뭐냐면 A라는 메모리를 이렇게 저희가 그렸어요. 그죠? 메모리를 그렸고 리스트를 A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A라는 변수는 이름이 A고 시작점에 대한 주소값이 23 뭐뭐뭐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리스트 A라는 변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의 공간이 여기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담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A라는 거는 어떻게 1, 2, 3이라고 했고 플러스 4, 5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담기냐는 거예요. 다시 A라는 거는 1, 2, 3이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4, 5를 더 추가시킬 때 요런 방법이 있었고 요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요런 방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메모리가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메모리가 생성이 되고 여기가 이름이 똑같이 A가 돼요. 그리고 시작점의 주소가 다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A는 1, 2, 3이 됐고 A는 A 플러스 4, 5가 됐어요. 뭐냐면 이 A의 메모리 주소가 이 A 메모리 주소가 동일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서 A와 A는 다른 A가 돼요. 메모리상으로는. 그래서 요 연산을 이렇게 하고 났을 때는 결국에 메모리가 두 개가 존재해서 이 A, 첫 번째 A에 대한 거는 요 정도. 근데 여기 값은 어떻게 담아있다? 1, 2, 3이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메모리에는 A라는 이름 동일한 A가 생기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크기가 좀 더 커지겠죠. 이전보다는. 여기는 1, 2, 3, 4, 5가 담기는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돼요.
당연히 이름은 메모리가 같지만은 메모리 이름은 같지만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번지의 주소는 정확하게 다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값을 출력해보면 당연히 다르다고 얘기했죠. 두 개의 메모리의 값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건 한번 이제 다시 저 요건 확인했죠. 여기는 확인했고 그래서 한번 지우고 요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결과에 똑같은 결과를 발생하는데 메모리적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의 메모리의 아이디랑 이 결과의 메모리 아이디는 어떤가요? 한번 여기서는 아까 전에 요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A의 1, 2, 3, 4, 1, 2, 3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extend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4, 5를 추가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메모리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메모리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작점의 주소가 어떻다? 동일해요. 그럼 한번 결과를 보면은요.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같은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거가 있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더 편리할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요. 초급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수치에서 고급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리스트라는 거를 아주 크게 가져갔어요. 뭐 지금 3개밖에 저희 원수를 안 담았지만 한 300만 개 갖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를 하는데 요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30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1개와 또 300만 개 플러스 2개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2개가 생겨요. 메모리 관리 상황에서 어떻죠?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떨지요? 메모리가 300만 개 다뤘던 메모리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메모리를 조금 더 추가시켜요. 두 개를 더 추가시켰어요. 300만 더하기 2개. 그러면 메모리가 첫 번째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된 거는 맞아요. 맞죠?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은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한 게 두 번째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는 어떻죠? 메모리를 그냥 단순하게 복사를 해요. 메모리만 그냥 하나를 그냥 복사만 하면 돼요. 그냥 뭐 여기 있던 메모리를 여기다가 붙일 때 그냥 2개만 더 그냥 더 늘리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이 방식은 이 메모리에다가 여기를 늘리기 위해서 이 메모리를 잠시 지웠다가 어딘가에다 다시 보관을 해요. 어딘가 다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할 때는 메모리를 다시 지운 거를 다시 또 확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복사를 해요. 어떨까요? 아까 전에 메모리를 지우기 위해서 한 번 복사를 했죠. 다른 메모리다가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를 늘린 다음에 이 메모리를 늘린 다음에 여기 복사된 메모리를 여기다 갖다 와요. 또 복사 한 번 했죠. 복사가 2번 일어났죠. 메모리도 지웠다가 다시 할당해야 되고 어떤 뜻이냐면 컴퓨터 계산 쪽으로 보면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메모리 용량 측면에서는 좋은데 요게요. 컴퓨터 계산 효율성 면에서는 좋지 않고요. 요거는 메모리 효율성 면에서는 참 좋은데 용량 면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고급적인 내용이에요. 고급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뭐 모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냥 너무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너무 감을 이렇게 흥미를 잃지 않는 게 더 좋으니까 그냥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막 찾기는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설명 이렇게 받는 데는 없어요. 별로요. 찾기 힘드실 거고 제가 아는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다음에 저희 뭐 프로그램 동아리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이제 학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동아리도 만드는데 제가 관련돼 가지고 좀 일 좀 초반에 세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한번 지원도 많이 해보시고, 한 겨울방학 이후에는 실제 구체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뭐 머신러닝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치석 관련된, 그리고 기계공학적인 기계 계열에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아니면 GUI요, 막 이런 뭐죠, 윈도우에서 그래피컬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짜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많이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한 20명 내외, 30명 내외 뭐 이렇게 한번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또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려드릴게요. 근데 수업에서 굳이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는 거는 필요가 없고요. 이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말한 거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메모리가 다르다라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메모리가 여기서 생성된 메모리와 요렇게 하면서 생성된 메모리는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메모리는 그냥 메모리를 확장하는 거다. 이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리스트 총합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A 학급 학생의 점수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그래서 뭐 A 리스트인데 학생들의 점수가 뭐 20점, 55점, 67점 해서 쭉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다음 리스트에서 50점 이상 점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뭐 리스트에서 총합을 구해라 하면은 뭐 썸 하면 될 텐데, 뭐냐면 5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진 사람들의 총합을 구하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요거 가져가야겠지. 그러니까 이거. 자, 여기서 시작하고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값을 뽑아야 돼요.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값을 뽑는 거는 뭘까요? A의 팝이라고 하죠. A 팝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A 팝 한번 할 때마다 뭐가 될까요? 프린트 A 팝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이 먼저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A 팝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부터 나와요. 뒤에 거부터 25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나오겠죠. 또 한 번 팝을 하면 87이 나오겠고, 그러면 저희는 어떨 때까지 팝을 하면 될까요?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루프가 필요하죠. 한번 볼게요. 루프 구할 때 while문 한번 여기 사용해 볼게요. while문에서 조건이 들어가는데 A에 그냥 리스트 값을 주세요. 그러면 A 리스트의 개수만큼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 한번 쭉 결과값 한번 볼게요. A만큼의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만큼 이 반복문이 돌아가는데, 그 반복문 안에는 뭐냐면 프린트해서 A 팝을 합니다. A 팝을 하면 25부터 시작해서 20까지, 그죠? 쭉 뽑았어요. 자, 우리 뽑은 거 지금 출력하지 말고 여기다가 출력하지 말고 우리 여기다가 뭐를 할까요? 점수, 그냥 점수, 스코어라고 할까요? 자, 스코어라고 한번 할게요. 스코어라고 하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까요? 스코어 플러스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while문이 돌아가면서 계속 A에서 팝을 합니다. 뒤에서부터 원소를 25, 100, 87, 90 이렇게 팝을 딱 할 텐데, 그 팝한 거를 다 스코어에다가 계속 더해가요. 어떻게 더해가는지 알겠죠? 처음에 25를 더해서 스코어에다 넣고, 100을 갖고 와서 스코어에 더하고, 그러면 125가 되겠죠? 125에다가 87도 팝한 거를 또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에 대한 썸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루프가 들어가죠. 근데 스코어가 처음엔 뭐예요? 처음에 값이 없으니까 처음에 값을 저희는 세팅을 해줘야 돼요. 0으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하고서 스코어, 프린트하고 스코어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총 여기에 원소의 모든 거에 합이 관련된 것에 대한 합에 대한 어떤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50점 이상의
총합 5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한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50점 이상에 대한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한번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해볼게요. 여기를 썸으로 한번 해볼게요. 썸이라고 하면은 파란색으로 떴으니까 여기 저희 리절트라고 하고 우리 리절트를 출력할 거예요. 리절트를 출력하는데 스코어를 우리는 이렇게 더하지 말고 스코어를 하나를 갖다가 일단 받읍시다. 팝해서 스코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건문을 통해서 스코어를 한번 검사를 할게요. 스코어가 50보다 크냐 작으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죄송해요, 이게 가로가 없어요. 네,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하다가 와서 프로그램이 바뀌면 항상 좀 문법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스코어를 한번 조건문을 갖고 겁니다. 스코어 팝을 해서 while문을 돌 때요. 팝을 통해서 스코어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해놓고 스코어의 값이 50보다 큰지 아닌지를 저희는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 크다면 어떤 거죠?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0이었죠. 처음엔 리절트에다가 다시 리절트 플러스 스코어를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거에 대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알고리즘이 여기 50보다 큰 점수에 대해서 총합을 구하는 조건문이 됐죠. 그죠? 반복문이 됐죠.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되죠. 더 깔끔하게.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481이 나온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많이 해보세요. 그럼 많이 해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정도는요 끝까지 그냥 쭉 짜요. 이 정도는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할까요? 피보나치 수열 해볼까요?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 한번 이거는 요거야. 이렇게 보시고서 이거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한번요. 찾아보시고 저희 같이 해보죠. 그냥 굳이 같이 해봅시다. 뭐냐면 첫 번째 항이 0이고 두 번째 항이 값이 1일 때 이후에 이어지는 항은 이전의 두 항을 더한 값으로 이루어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이거요. 피보나치 수열이요. 안 배우실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제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거라면은 두 개의 값이 주어지고요. 두 개의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요. 이전에 두 개의 값을 더한 거를 가지고서 다음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0, 1이 주었다고 하면은 다음은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값은 두 개의 이전의 값을 더해서 계산하게 되면 2가 됐죠. 그리고 다음 값은 당연히 이전 두 개의 값 1, 2를 더한 거가 3이고 5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이전 값 더한 거, 8도 3, 5를 더한 거, 13도 5, 8을 더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피보나치는 0, 1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력을 n으로 받았어요. n으로 받는 게 어떤 거냐면 3이라고 받았으면은 결국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4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계산한 거에 대한 어떤 값을 출력하면 되고 5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출력을 해야 되고 어떤 뜻인지 알겠죠? 정수 입력 n을 받았을 때 n 이하까지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100 넣으면은 100개에 쭉 나오는 피보나치의 이렇게 수열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죠. 함수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 함수 작성하기 위해서 뭐였죠? df 사용하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피보나치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요. 어떤 걸 받아야 할까요? 정수 n을 받습니다. 정수 n을 받고 그리고 저희는 어찌 해서 저희가 한번 어찌 해서 계산하는 어떤 피보나치 수열 함수를 계산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프린트 할 때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를 할 때 저희 뭐 어떻게 할까요? 요번에 한 100개까지만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너무 많나요? 잠시만요. 아니요. 한 10개까지만 하죠. 이렇게 10개까지만 해서 한번 출력해 보는 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n이요. 처음에 0이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n이 만약에 0이 그러니까 여기 0으로 갔어요. 0으로 갔어요. 그럼 당연히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0이 나와야겠죠.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된 값들을 어떤 이런 또 두 자리를 앞에 두 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1일 때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피보나치 수열을 구할 때 만약에 이건 예외 사항이니까 또 했네. n이요. 0이면 어떻게 하라? 리턴 0 하겠습니다. 0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1이면 어떻게 되나요? n이 1이면 당연히 리턴 1 할게요. 여기서 프린트를 할 때 저희는 이렇게 할게요. 피보나치를 갖다가 저희 이제 10까지 100까지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포문을 들려서 하나하나의 피보나치 요 하나를 계산하는 함수를 여기 작성하고 n개의 정수를 받았을 때 요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원소를 출력하는 거는 루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문을 한번 이용해 가지고 i부터 1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저희 피보나치 i라고 넣는다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요 숫자를 바꾼다면 이걸 100이라고 바꾼다면 100번째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i가 0일 때, i가 1일 때, i가 3일 때, i가 4일 때.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FIB는 어떤 걸 계산하는 거냐면 요 값을 계산하는 거. 요 값을 계산하는 거에 대한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10개라고 얘기했으면은 첫 번째 들어갔을 때 i가 0일 때는요 당연히 0을 리턴했고 n이요 1일 때는 당연히 1을 리턴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저희 1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두 개에 대한 피보나치 수열까지 한번 정수 n이 2일 때의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0일 때는 0이 들어갔으니까 0인 0을 출력했고요. 루프가 한 번 더 들어가서 i가 1이 됐을 때는 1이 나오니까 1이 출력됐어요. 그러면 3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3이 됐을 때는 당연히 none, 아무것도 없죠. 이제 앞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함수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계산하죠? 저희 리턴 하는데 피보나치 수열의 n-2 어떻게 되나요? 좀 약간 어렵네요 이거는요. 저도 이거 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걸러 들어왔어요. 한번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괜찮네라고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희가 안 배운 거네요. 정답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짜면 더 나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굳이 이게 저희 재기함수인데 재기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하는 방법론이에요. 이게요.
저 이거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음에 제기함수를 한번 제가 다뤄줄게요. 왜냐면 제기함수를 다룰 때 그냥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려도 돼요. 뭐냐면 이 함수가 다르게 자기 함수 자신에서 함수 자신을 또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메모리를 통해서 좀 그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를 제가 제기함수를 지금 적어놓을 테니까 다음에 한번 제기함수를 한번 다룰게요. 제기함수는 사용 안 합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메모리상에서 문제가 되고 스파게티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문제들 특수하게 사용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지금 딱 특수하게 사용되는 경우이네요. 왜냐면 이전의 값들을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함수의 값들로 추론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결과는 요거거든요. 결과는 이거라서 이렇게 만약 10을 출력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 내에서 자신의 함수를 또 한번 호출하는 거를 제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제기함수는 메모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왜 사용이 안 되는지도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숫자 총합 구하기. 사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숫자를 입력받은 숫자의 총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6까지만 하고 좀 수업을 다음에 진행할게요. 왜냐면 30분이 좀 지났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또 한번 또 넘기고 한 줄 구구단부터 시작해서 역순 저장하는 거 한번 다음으로 넘기고 저희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숫자를 입력받아 입력된 숫자의 총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그래서 단 숫자의 숫자는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숫자 입력받는 거 어떤 함수를 사용하냐면 저희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그리고서 input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이거 뭐죠? 따옴표로 나온 거는 따옴표는 화면에 뿌려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는 문자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 깜빡 커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어떻게 받냐면 유저 인풋이라는 변수로 받겠습니다. 유저 인풋으로 받고요. 유저 인풋으로 받으면 어떤 값이죠? 이거는 숫자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문자로 받아져요. 문자로. 한번 볼까요? 유저 프린트 타입이죠. 타입 유저 input 한번 볼게요. 숫자 1, 2, 3, 4. 자, 문자 숫자를 입력했어요. 그죠? 1, 2, 3, 4라는 숫자를 입력했지만 타입은 뭐냐? 인티저가 아니라 어떤 정수형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이에요. 문자열 타입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숫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문자로 바꿔주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컴마가 있죠. 지금 컴마로 입력받는다고 했어요. 컴마 입력받은 거 컴마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죠? 아까 전처럼 스플릿 가지고서 컴마 지워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넘버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타입 넘버 1,2,3 자, 리스트로 저장이 됐습니다. 리스트의 값으로 저희 스플릿을 통해 가지고 타입이 바뀌었어요. 스트링이 있던 거를 리스트 형식으로 저희 가져왔어요. 자, 리스트로 가져왔지만은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은 어떤 거냐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입니다. 리스트의 자료형을 갖고 왔지만 그 원소 개별은 뭐다?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을 숫자로 또 변화를 해줄 겁니다. 결국에는. 자, 어떻게 숫자로 변형할까요? 일단 토탈 합구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토탈 합구하는 거. 토탈 합구하는 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토탈은 맨 처음에 0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넘버라고 얘기를 하고 자, 넘버에 있는 리스트죠. 리스트의 개수만큼 돌아가죠. 리스트만 개수만큼 돌아가고 토탈에다가 합을 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죠? i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i는 리스트 하나하나의 값들을 가져옵니다. 그죠? 리스트 하나하나의 값들을 갖고 오는데, 리스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자예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의 값으로 저희는 계속 더했기 때문에 이 값이 저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한번 볼게요.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토탈을 해보면 1, 2, 3,4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나요? 더할 수 없다 그러죠. 여기요. 스트링의 값들, 여기 스트링이라고 나왔죠. 스트링의 값을 뭐냐면 더할 수 없다로 나와요. 그 결국 뭔 뜻이냐면은 i는 스트링이에요. i는 리스트로 만들었지만 요 지금 저희가 지금 1, 2, 3, 4를 넣었을 때 이 자체가 스트링이었고, 컴마를 빼면서 어떻게 되냐면 1, 2, 3, 4가 스트링의 값으로 갖고 옵니다. 이거 확인해 볼까요? 더 할까요? 뭐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 우리 넘버를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이렇게 하면 보시죠. 1, 2, 3, 4가 원소가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스플릿 함수에 대해서 컴마 있는 것들을 다 분리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나하나 원소로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이렇게 문자열로 담겨져 있죠. 그죠? 문자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더하는데 플러스가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 플러스를 먹게 하려면 다음에 뭐 해야 되나?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i라는 개별적인 여기요. 여기 첫 번째 루프 들어가면 요게 들어오고, 두 번째 루프에 들어오면 요게 들어오고, 세 번째 루프에 들어오면 요게 들어오잖아요. 요거 각각 문자열인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이 문자열을 int라는 함수, 뭐냐면 정수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 가지고 이 문자열 1이 숫자 1로 만들어져야지만은 이 계산이 가능한 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저희는 1, 2, 3, 4 더하면 12라는 거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뭐를 하냐면 저걸 해야죠. 저기를 시작할게요. 뭐냐면 중요한 거라서 저희 빨리 시작을 할게요. 넘파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파이라는 거 이제 이게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설명을 그냥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저희 우리 넘파이라는 걸 배울 건데, 넘파이 패키지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 뭐냐면 아나콘다로부터 파이썬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넘파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저희 프롬프트에서 사용하시는 거 그냥 단순하게 이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파이썬을 저희 지금 파이썬의 버전이 어떻게 되죠? 3.8이고 자, 아나콘다로 들어가 볼게요. 아나콘다에서는 지금 파이썬 버전이 3.7이에요. 어쨌든 전 컴퓨터에 두 개를 깔았기 때문에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깔았던 파이썬은 여기 3.8.5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 컴퓨터에 아나콘다 환경입니다. 여기는 아나콘다 환경인데,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해서 아나콘다 환경인데, 아나콘다에서 설치된 파이썬은 3.74 버전이에요. 여기에 패키지가 어떤 게 설치되어 있냐라고 물을 때는 콘다 리스트라고 이렇게 콘다 리스트라고 치시면 저희가 지금 패키지가 이미 아나콘다에서 설치된 패키지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냐면 아나콘다에서는 과학계산용 머신러닝 돌리시는 분들, 뭐 수치 해석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중요하다고 하는 패키지들을 미리 다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깔아놔서 여기 보시면 넘파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나콘다, 여기 주피터 노트북은 아나콘다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나콘다에서 여기 넘파이 있죠. 넘파이가 있고요. 넘파이 패키지가 1.116.5로 깔려져 있습니다. 보통 파이썬 예를 들어서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파이썬을 까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3.85 최신 버전을 이제 깔으셨을 텐데, 여기서는 그 패키지를 볼 수 있는 그 명령어가 pip 리스트예요.
PIP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저는 여기 지금 이런 걸 안 쓰고 있고 근데 넘파이를 깔아놨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뭐 하다가 깔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넘파이가 지금 1.16 버전이고 지금 제가 한 건 1.19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파이썬에서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셨던 분들은 pip3 그다음에 install numpy를 치시면은 numpy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pip3 install numpy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엔터를 쳐보시면 이미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버전이 여기요. 버전이 이미 깔려 있다고 합니다. 1.19라는 버전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numpy라는 버전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numpy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 즉 파이썬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파이썬을 설치하신 분들이면은 numpy라는 패키지는 이미 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numpy 배열에서 numpy 패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은 저희는 리스트라는 걸 배웠습니다. 리스트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많이 사용하고 리스트의 활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다루는 저희 같이 이제 기계공학 계열에서 수치 해석을 하신 거나 이제 뭐 머신러닝도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리스트를 가지고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요. 파이썬이 원래 상당히 느린 소프트웨어인데 리스트를 가지고서 리스트 굉장히 편해요. 그 편한 좋은 기능을 가지고서 숫자 연산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계산 시간이 상당히 느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어떤 저희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게 뭐냐면 numpy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중요 패키지고요. 저희 같은 기계공학 계열에서의 수치 해석 하시는 분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 파이썬으로 하긴 힘듭니다. 굉장히 상당히 느린 프로그램이라서 하기 힘들지만 어찌됐든 연습용으로 어떤 배움의 목적으로서 하시는 분들은 이 numpy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렇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길어지면 좀 끊고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갈게요. 왜냐면 다음 주는 numpy 배우고 저희 그래프 출력하는 거 한번 좀 배울 건데 그래프 출력하는 거는 본인 이게 많이 이게 찾아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어쨌든 numpy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numpy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써볼까요, 그냥요? numpy라고 얘기하고요. nump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원소예요. numpy 리스트도 똑같죠. 리스트에도 원소가 있죠. numpy에도 똑같이 원소가 있는데 이 모든 원소가 항상 같은 자료형이어야 한다. 뭔 뜻이냐면은 저희 리스트 원소 딱 만들 때 3.0이라고 넣을 수도 있고 실수형. 그다음에 다음 컴마 찍고 다음에는 뭐 3, 다음에는 뭐 이렇게 따옴표하고서 A. 어떤 거죠? 실수, 정수, 그리고 뭐 문자열 함께 같은 리스트에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numpy 리스트에서는 numpy 정확하게 배열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는요. numpy 배열에서는 항상의 그 원소의 자료형이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숫자 예를 들어서 정수면요 정수로 사용해야 되고 실수면 실수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중복되게 원소가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제약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를 바꿀 수 없다. 자, 원소의 개수를 바꿔서 이 리스트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뭐 append 같은 걸로 갖다 해가지고 아까 전에 리스트 뭐 더하고 뭐 했을 때 막 늘리고 줄이고 했었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줄이고 늘리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론 중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다루지는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 내에서는 어떤 컴퓨터의 이렇게 효율성 문제에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계산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떤 패키지거든요. 리스트 단점이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단점을 대폭 줄인 게 넘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스트에서 길이를 변환시키고 이런 변열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얻는 방법이 속도와 메모리 사용법에 대해서 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그 두 개는 꼭 항상 아셔야 돼요. 원소가 항상 같은 자료형이 한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서 배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넘파이 배열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넘파이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저희 패키지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죠. 그럼 패키지는 어떻게 임포트 하는지 이전에 배웠어요. 제가 임포트 하는 거, 패키지 모듈 할 때 임포트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배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간부터 이제 중요한 이 넘파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와 관련이 있습니다. 넘파이는 수치해석용 파이썬 패키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넘파이는 수치해석 파이썬 패키지다. 자, 패키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면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로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이 패키지는 클래스로 구현이 돼 있고, 그 클래스는 엔디어리라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클래스에는 변수 담을 수 있고 함수 담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클래스라는 거, 클래스로 만들어진 파이썬 패키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얘기하면 아시면 되고, 벡터와 행렬 연산을 사용하는 선형대수 계산에 항상 사용이 되는 어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형 패키지다라고 이렇게 좀 아시면 되고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런 거는 C 언어나 포트란 같은 경우에서는 블라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한번 써드릴까요? 이거 좀 더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르셔도 돼요. 이건 블라스도 있고요, 라펙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펙 블라스라는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선형대수 패키지들을 오랫동안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 두셨어요. 굉장히 사용하기도 어렵고, 사용을 안 하면은 속도를 잃기 때문에 모든 이제 수치해석 하시는 분들은 아주 친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블라스 라펙이라는 라이브러리가 C로 되어 있고요. C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고, 포트란으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선형대수 문제를 풀어봤는데, 파이썬에서도 이 블라스 라펙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넘파이예요. 어렵죠. 어쨌든 모르셔도 되고, 플러스 라펙 요거는 한번 지울게요. 그냥요. 그렇게 됐다. 아시는 좀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넘파이 한번 패키지 한번 임포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넘파이의 임포트 저희 하죠. 패키지 임포트 하기 위해서 임포트라는 거 얘기하면 되고, 이미 저희 넘파이라는 패키지를 PIP로 설치했고,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넘파이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넘파이라고 치시면 돼요. 넘파이 치시고, 그 다음에 as mp 할게요. 어떤 거냐면 넘파이를 이제 앞으로 mP라고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가장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해요. 넘파이를 mP로 불러 사용합니다. 물론 mP 2로 사용해도 되고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암암리에 모든 사람들이 mP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차원 함수 배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리스트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한번 리스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레이인데, 자, AR이라고 할게요. AR인데 우린 0, 1, 2, 3, 4, 5, 6 7, 8, 9.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면 우린 1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1차원 배열 어떤 건지 아시죠? 1차원 벡터 개념 아시죠? 당연히 벡터 매트릭스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다 매트릭스가 뭔지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단체 고떡방에 주지 말고 고등학교 때 매트릭스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과 출신 분들이 매트릭스를 안 배우나요? 자, 우리 한번 혹시 모르니까 메일을 주셔도 되고 뭐 문자 개인톡을 주셔도 되니까요. 배열 매트릭스 벡터란 얘기를 제가 지금 쭉 할 건데 안다는 가정에 의해서 매트릭스 벡터를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모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1차원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벡터예요. 1차원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소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모리상 이렇게 만드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넘파이를 저희는 가져왔어요. 그죠? 넘파이를 가져왔는데 패키지 갖고 왔는데 어떻게 1차원 벡터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AR을 똑같이 갖고 오는데 여기요. 요 앞에다가 np 점 찍고요. array 요렇게 하고서 가로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요. 저희는 뭐냐면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1차원 배열을 만든 게 아니라 넘파이를 통해서 1차원 배열로 가져온 겁니다. 1차원 벡터로 만든 겁니다.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할게요. 배열이라고 얘기할게요. 1차원 배열로 갖고 온 겁니다. 자, 한번 여기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AR 그냥 됐으니까 출력 되겠네요. 안 되네요. 그러면 프린트 AR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프린트 AR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지금 어떤 거죠? 리스트에서 출력했던 것과 동일하죠. 그죠? 리스트에서 출력했던 0, 1, 2, 3, 4, 5, 6, 7, 8, 9와 지금 저희 넘파이 배열을 통해서 생성된 리스트의 모양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저희요 타입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넘파이로 바꾸면 numpy darra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성한 걸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하고 numpy로 생성하는 거예요.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앞으로 이제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리스트로 만든 거와 numpy로 만든 거는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치석 저희 마지막 시간에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번 저희는 계속 numpy array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배열이랑 리스트 객체랑 저희 numpy 배열이랑 객체 차이는 많은 객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메모리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또 시간이 좀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는 아니고 너무 어려질 것 같아요. 너무 어려질 것 같고 설명합시다. 네, 설명을 해서 그래도 하는 게 좋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간략하게 어떤 거가 차이가 있었나 하면은 자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보려면은 리스트로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저희 리스트 쭉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그리고요. 리스트로 메모리를 A라는 거 A로 뭐 1, 2, 3, 4, 5 이렇게 만들면 저희 리스트로 만들면 어때요? 원소를 1이라 할 수도 있고 1, 2, 3인데 3을 문자열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로 줄 수도 있고 4.5도 줄 수 있고 그죠? 5를 뭐 S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이렇게 메모리를 잡는 이 리스트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실질적인 메모리가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가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을 했어요. 리스트에 관련된 메모리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이름이 가져와요. A라는 이름 가지고 여기는 메모리의 주소는 뭐 23, 뭐 XXX 이렇게 메모리 주소도 있고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 리스트는 여기 자료형이 여기는 정수, 문자열, 실수, 뭐죠? 문자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그게 들어가고 정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죠? 문자열이 들어가고 여기는 실수가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그죠? 근데 정수 담는 거와 문자열 담는 것과 실수를 담는 거에 메모리의 사이즈는 달라요. 그래서 정수를 담는 거는 저희 32비트 컴퓨터에서는 4바이트, 여기도 4바이트. 실수를 문자열을 담는 거는 1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실수를 담는 거는 8바이트입니다. 문자열이죠? 1바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컴퓨터가 할당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A라는 거는 단 1바이트만 할당돼서 A라는 게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23, 메모리 주소 이렇게 있고 여기에 다른 곳의 메모리를 참조를 해요. 그게 뭐냐? 정수 A에 관련된 겁니다. 너무 크게 그렸는데. 정수 A에 관련된 거 4를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뭘 가리키냐? 또 어딘가의 메모리에서 2를 담는 겁니다. 얘는 또 뭘 가리키냐? 얘는 문자열 3을 가리켜요. 얘는 또 뭘 가리키냐? 4.5를 가리켜요.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렇게 메모리가 관리가 돼요. 이게 리스트의 자료의 형태의 구조입니다. 여기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어려운 이론 아니고 어려운 방법론입니다. 리스트 구현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이렇게 크기는 뭐죠? 여기는 4바이트, 여기는 정수니까 4바이트, 이 문자열이니까 1바이트, 여기 실수니까 8바이트.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게 실제 메모리 구조예요. 그런데 배열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배열은 위와 같은 형태로 담깁니다. 일렬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 중요한 특성이랬죠. numpy 어레이로 잡으면은 이 성질이 이 원소의 타입이 항상 동일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numpy로 배열로 딱 잡으면 크기가 일단 다 고정돼야 돼요. 크기가 고정되어야 되고 크기가 고정되고서 예를 들어서 정수형으로 8개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32바이트 할당되면 되죠. 메모리다 32바이트 할당하고 그 다음에 정수 담는 거 4개 4바이트씩 8개 이렇게 끊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를 담는다면 실수에 대한 거 몇 개 크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할당되겠죠. 여기서는 이런 그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 메모리 할당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메모리가 활달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 학과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 컴퓨터공학과에서 알고리즘 앤 스트럭처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2학년 때 아마 전공 과목이에요. 컴퓨터공학 전산과 이런 쪽에서 하는데 밤 많이 새요. 이거 구현하느라고 밤 많이 새시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이거 배울 필요 없죠. 이거를 활용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게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이 이미 다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전산학을 준비하시는 분은 파이썬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C 언어나 포트란에서는 다 구현 다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개념만, 큰 개념만 알고 하시면은 좋다라는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아시는 고급적인 내용 하시는 분들만 아시면 되고 시험 안 내요. 이런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넘파이 배열과 그래도 리스트의 차이는 같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같은 거지만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0, 1, 2 요렇게 저희 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죠? 2배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저희 2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배. 여기에 데이터를 2배 하려면 프린트 해서 데이터에 2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각 원소마다 뭐 0, 2, 4, 6, 8, 10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저희 그냥 알고 있는 벡터 연산처럼 그냥 데이터에다가 2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 데이터의 사이즈가 2배가 되는 게 이 리스트의 연산의 결과입니다. 이거 만약에 2배로 각 원소를 2배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프로그램 짜야 될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데이터를 돌아가면서 우리 뭘까요? 할까요? 다른 데이터 2라고 할까요? append 2 곱하기 di i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거는 이해하셨겠죠? 설명 안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저희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numpy2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umpy로 우리 한번 또 요거를 numpy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쉽게 갑시다. 굳이 다시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리스트를 numpy 배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르게 하지 말고 그냥 numpy 어레이에다가 철자가 잘못해서 자, 우리 그냥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그러면 X 한번 볼까요? X 보면은 저희 뭐라고 나오죠? 어레이죠. numpy 어레이죠. numpy 어레이로 지금 리스트를 1차원 배열을 만든 거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2배로 확장이 됐는데 여기서 결과로 딱 봐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학적인 연산을 따라가요. numpy 어레이에다가 2를 하면요 각 원소에다가 2배를 곱한 거랑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쭉 해볼까요? 그냥 쭉 한번 나갈게요. 좀 약간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어레이 왜 이렇게 틀리죠? 우리 1, 2, 3이라는 거 만들고 B라는 거 어레이 10, 20, 30 넣어볼게요. 그럼 A라는 거는 1, 2, 3, B라는 거는 10, 20, 30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요 A 플러스 B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거에 2배씩 원소를 다 곱하고 그 다음에 B의 어레이와 원소 대 원소끼리 다 더하는 결과를 출력해 주겠죠.
보면은 여기에 2라는 숫자로 다 곱해지고 그 다음에 원소 대 원소 이렇게 더해서 나온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서 A 이꼴 B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이꼴 B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A 이꼴 E라고 하면 될게요. 어떻게 될까요? A 이꼴 E 하면은요, 이 A에 대해서 각 원소에 대해서 2랑 한번 비교합니다. 첫 번째 2랑 같아요? 틀리죠. 그러면 false 반납하고 2랑 같아요? 맞아요. 같지요. 그럼 true 반납하고 3 false니까 false 반납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숫자로 B3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B에 대해서 3보다 크냐? 다 true죠. 그러면은 20 할게요. 이렇게 하면 false, true로 나오죠.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건 뭐 있을까요? 또 한번 A는 2고 요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자 A는 2예요. A는 2 아까 전에 되었죠. false, true, false가 나왔죠. 그 다음 B는 1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true가 아니라 false죠. 10보다 커야 되니까 false, true, true죠. 여긴 뭐였어요? false예요. false랑 만나면 뭐가 되죠? false가 되죠. 그 다음에 true랑 false 만나면 뭐가 되죠? true가 되고요. 여기는 false랑 true 만나면 당연히 false가 되고요. 그래서 결과 보면 이렇게 되죠. false, true, false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할 게 뭐가 있냐면, 저희는 지금까지 1차원 배열이 1차원, 제가 어떻게 1차원인데 차원이 하나겠죠. 1차원 배열이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입을 쳐서 A를 보면은 numPy에 ND 어레이라 있어요. ND 어레이. 어레이라는 거는 뭐 배열이에요. 영어로 한국말로 따지면은 배열인데 ND예요. N dimensional array예요. N dimensional 뭔 뜻이냐면은 그냥 N 대문자 N으로 쓰고요. N이라는 거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는 어떤 그런 알파벳을 쓸 때 저희는 N이라고 많이 씁니다. N이고 dimensional이 뭘까요? dimensional 차원이에요. 차원을 dimensional. 그래서 N 차원의 배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2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고 3차원, 4차원, 5차원 다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까 전에 1차원 배열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차원 배열은 지금까지 했던 게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은 저희는 벡터라고 얘기했고, 요 2차원 배열은 어떤 건가요? 저희는 똑같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행렬이에요. 행렬 이런 거 한국말로 안 쓸게요. 매트릭스가 더 편한, 먼저 앞으로 뭐 기계공학 계열의 이제 학과를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 친숙해져야죠. 이 용어들은 뭐 행렬, 벡터, 매트릭스는 뭐 우리의 친구예요. 그래서 뭐 많이 들으실 테니까 매트릭스, 벡터 1차원은 벡터고 2차원은 매트릭스다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렬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네모로 구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아시죠 다? 굳이 그죠? 이렇게 그죠? 이거까지는 아니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행렬 벡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카톡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기본적인 행렬 벡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행렬 벡터, 행렬은 그냥 벡터의 2차원적인 연장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할게요. 2차원적인 연장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소를 그리냐면, 보여드리겠다.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벡터는 이렇게 어떤 원소들이 1차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벡터는 어떻죠? 2차원으로 이렇게. 자, 여기에 벡터도 있고 여기 벡터도 있고 여기 벡터도 있을 수 있고요. 요렇게 벡터, 요렇게 벡터, 요렇게 벡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매트릭스는 이렇게 표현되고 2차원으로 이 각각의 방에 저희 원소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가로줄에 뭐라면 여기를 로라고 얘기하고, 가로줄, 그죠? 그 다음에 열. 그래서 가로줄
세로 줄. 그래서 row and column이라고 얘기합니다. row and column. 여기를 row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colum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2차원 배열 그럼 어떻게 만들까라는 거죠. 한번 C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MP 어레이에 똑같아요. 리스트의 2차원 배열을 만들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자, 1차원 배열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0, 1, 2 이렇게 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었죠. 그죠? 1차원 배열을 만들었으면 2차원 배열 저희 어떤 걸 만들려면은 요런 걸 만들려래요. 어떤 걸 만들려면 0, 1, 2, 3, 4, 5를 만들고 싶어요. 자, 우리는 여기 이렇게 표현됐던 거를 1차원 배열을 지금 만든 겁니다. 여기서 0, 1, 2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까요? 두 번째 매트릭스를 기술하는 방법은 이렇게 먼저 가고요. 다음에 첫 번째 행을 먼저 기술하고 두 번째 행을 기술합니다. 첫 번째 행 벡터, 두 번째 행 벡터. 그걸 합친 거를 매트릭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컴마를 찍고요. 여기다가 컴마를 찍고 3, 4, 5 이렇게 치면은 지금 저희가 만든 요거가 요 모양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2x3 어레이라고 얘기해요. 2x3 어레이 이렇게 불립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출력되냐면 뭐가 출력이 안 됐지? 당연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기 행 벡터를 하나 넣었어요. 첫 번째 행 벡터, 두 번째 행 벡터를 넣었죠. 그리고 요거가 매트릭스라는 거로 표현되려면 이렇게 또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서 출력해 볼게요. C 벡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죠. 첫 번째 행 벡터, 두 번째 행 벡터, 그리고서 이거는 2x3 어레이다. 행이 2개고 열이 3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의 개수 어떻게 출력할까요? 행의 개수 랭스라는 걸로 출력하시면 돼요. 그냥 랭스 딱 하면 어떻게 되냐? 2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어떻게 출력할까요? 열의 개수는 랭스 C에 0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이 출력됩니다. C0이라는 게 뭘까요? C0이라는 건 여기에요. 죄송합니다. C0이라는 건 여기에요. 여기를 다 말하는 겁니다. 네, C0이라는 건 여기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C의 1은 뭘까요? 똑같이 3이죠. 여기를 말한 거예요. 어쨌든 뭐 행의 개수 알고 싶으면은 C 이렇게 쓰면은 이거의 행의 개수 지금 2개죠. 하나, 2개. 열의 개수는 C의 1이에요. 첫 번째에 하나, 둘, 3개가 있죠. 3을 만나뵙고 C2 죄송합니다. C0을 했어요. C0을 하면 첫 번째 행에 대한 벡터에 대한 열의 개수를 반환하고 C1을 하면 두 번째 행에 대한 열의 개수를 반납합니다. 근데 첫 번째 행의 개수와 두 번째 행 열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3이라는 거를 출력하게 되고요. 자, 3차원 배열로 갈게요. 좀 복잡해질 텐데 똑같아요. 요거의 확장판입니다. 요거의 확장판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NP 어레이
자, 3차원이기 때문에 3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1, 2, 3, 4. 뭐 어떤 거냐면 3차원별은 어떤 건가요? 우리 매트릭스는 이제 2차원에서 표현했는데 3차원 배열은 3차원 배열은 뭐라고 할까요? 매트릭스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앞으로 오면 있는 이제 고급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알려드리면 더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래도 용어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에서 안 쓰고 저희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텐서라는 개념을 써요. 이제 나중에 되면 한번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기계공학 계열에서 이제 2학년부터 시작하면은 매트릭스와의 싸움이고 이제 대학원을 가신다고 하면 이제 텐서와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매트릭스와 정말 친구가 되실 거고 대학원형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대학원 선배들이랑 대학원 선후배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매트릭스 얘기는 안 해요. 그 앞으로 이제 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3차원, 4차원 이렇게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2차원까지만 잘 알아두시면은 저희 이제 기계공학 하시는 학부 졸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3차원도 있어요. 결국에. 그래서 3차원을 만들어 보려면 지금 3차원 어떻게 표현했나요? 저희는 2차원에서 지금 x, y 축을 가지고서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으로 표현이 됐는데 3차원은 어떨까요? 깊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큐브 형태 있죠. 큐브 형태, 정육면체 형태로 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2, 3, 4라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한번 그냥 다 써볼게요. 제가 왜냐면 이거를 써보고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만들고 얘기합시다. 그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봅시다. 1, 5, 6, 7, 8, 9, 10, 11, 12.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좀 짧게 하려 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야겠네요. 어쨌든 요렇게 하고 여기를 한번 끊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끊으면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됐네요. 자, 우리 한번 보면 어떨까요? 이거의 매트릭스 구조를 한번 좀 볼게요. 3개로 묶었고 3개로 묶었는데 이 3개가 여기에서 묶여 있어요. 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2개짜리가 이렇게 있고, 그죠?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 더 쉽겠네. 그죠?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뭘까요? 요렇게 저희 매트릭스죠.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괄호로 또 묶었어요. 이게 3차원 배열이에요. 결국에 이 배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2x 2개죠. 맨 처음에 앞에 거부터 2개, 하나, 2개 나왔어요. 그죠? 2x 그 다음에 뭐죠? 하나, 둘, 셋이죠. 그러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컴포넌트가 이렇게 되죠. 4입니다. 2x, 3x, 4 어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이 3차원 배열은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서도 랭스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앞에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열의 가장 앞에 껴죠. 두 번째 거. 그래서 2가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뒤에 0을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출력하면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에 하나, 둘, 셋.
3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결과 보면 3이고요. 여기에 열의 개수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의 개수를 출력하려면 0,0을 쳐주면 돼요. 그러면 0에 더 0, 하나, 둘, 셋,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첫 번째 여기 값을 가리킵니다. 하나, 둘, 셋, 넷 값을 출력할 수 있는 4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현할 때는 뭐 매트릭스 그 다음에 뭐 텐서라고도 했는데 여기는 3차원 어레이, 저희는 2차원 어레이, 그 다음에 1차원 어레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레이는 배열입니다. 한국말로. 어쨌든 어레이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레이로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지만 막 계산하다 보면은 어레이가 어느 건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의 어레이의 속성을 알아내는 게 뭐냐라는 건데 그게 다음과 같이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d.ndim 쳐보면 ndim은 뭐죠? ndim 이건 3차원 배열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C 한번 해볼까요? CNDIM 뭘까요? 2차원 배열이다. 아까 전에 여기 A 1차원 배열인데 A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A NDIM 1차원 배열이다. 이 크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A.NDIM 이렇게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shape이에요. NDIM shape 하면은 어떤 거냐면 배열의 이거는 배열의 NDIM은 배열의 차원을 디멘전을 갖다가 반환해 주는 거고 shape은 배열의 크기를 반환해 줍니다. 배열의 크기를 반환해 줘요. A는 아까 전에 1차원 배열이었죠. 1차원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됐죠?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여기 3 이렇게 컴마 이렇게 쳐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B 같은 경우 어때요? B는 저희 2차원 배열이었죠. 2차원 배열이었어요. 그죠? 그럼 저희 2차원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됐죠? 2x3죠?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좀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되지? B가 아니고 C네요. 그죠? 자, 여기 C는 2x3 어레이죠. 그래서 여기 2, 3 찍힌 거 볼 수 있고요. D의 쉐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D의 쉐입은 당연히 아까 전에 2, 3, 4 어레이였죠. 그래서 2, 3, 4 찍히는 거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리스트랑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A 아까 전에 A 뭐였죠? A는 A 한번 찍을까요? A 1, 2, 3이었죠. 1, 2, 3인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인덱싱이라고 하죠. 배열의 인덱싱, 리스트 인덱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이 나오고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값 뭐죠? 끝에 값이죠. 똑같이 3 나오는 거. 이것도 배열의 인덱싱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저희 2차원 배열은 아까 C가 2차원 배열이었죠.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덱싱을 할 때 이 첫 번째 값은 어떻게 갖고 올까요? 첫 번째 값은 여기 C 하고요. 0,0 치면 돼요. 그리고 선만 보면 0이죠. 여기는 어딜까요? 0, 당연히 1이 되겠고 1. 여기 뭘까요? 0,2가 됩니다. 그죠? 먼저 행에 대한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에 대한 거 써주시고, 이게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행에 하나, 둘, 0, 1, 2,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5가 나오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1 이것도 되겠죠.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끝에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다시 다음 칸에다 할게요. 좀 많이 늦네요. 이게 많아요.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희 갈 길이 좀 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뭐냐면 제가 2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죠? 2차원 배열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2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저희 2차원 배열을 만들었고, 첫 번째 행 전체를 갖다 딱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행, 나는 요것만 가져오고 싶다 할 때는 당연히 A를요 0부터 이렇게 슬라이싱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뭐 저희 이거 배열할 때랑 똑같아요. 그 리스트 할 때랑 똑같아요. 첫 번째 행에 대한 전체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땡땡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프린트로 그냥 완전 먼저 갖고 올게요. 그리고 두 번째 형 전체를 갖고 온다. 한번 요거 볼까요? 두 번째 열을 갖고 올 때 어떨까요? 두 번째 열 전체. 그 두 번째 열, 첫 번째, 두 번째 열 전체. 1, 5. 이렇게죠. 1, 5. 이렇게. 요걸 갖고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열을 전체 갖고 온다니까 열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0, 두 번째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1, 5 이렇게 담기시는 거 담기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부터 끝열까지는 어떻게 갖고 올까요? 어떤 뜻이냐면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부터 여기부터 끝까지 갖고 오라. 요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행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1이 왔겠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부터 가져오라. 그러면 두 번째 열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죠. 거기 1부터 시작해라 하니까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러면 5, 6, 7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2 뭘까요? 0, 1, 2죠. 이 전까지 가져와라. 근데 2,2죠. 여기를 갖고 오는 거죠. 여기 0, 1, 4, 5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덤파이 관련돼서 좀 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래프 그리는 것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지금 럼파이 하는 거는 저희 나중에 이제 그 수치에서 뭐 조금 볼 텐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할 거는 좀 가시화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그림이 뭐가 있는지 좀 찾고 있는데, 저희 뭐냐면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파이썬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쁜 그림들을 이렇게 막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도표도 만들 수 있고 하거든요. 뭐 다 파이썬 이렇게 만드는 그래프인데 많죠. 좋죠. 한번 여기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셔서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프로젝트도 작성하면서 이제 결과도 도출하실 때 파이썬 가지고서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가시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부터 제가 다 모든 동영상을 다 오픈시켰으니까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시험 기간 범위까지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운 거에서만 내올 거고요. 아까 전 연수 문제 풀이처럼 이렇게 막 안 배웠던 어떤 함수를 사용한다든가 제가 설명하지 않은 함수를 사용한 문제는 제가 가감히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